대장동 3억 주면 너희 맘대로.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동아일보가 확인한 공소장을 보면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3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자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너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2주 안에 3억 원만 마련해라. 달라 이런 겁니다. 그러자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남구 일식집과 유흥주점 등에서 3억 5,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2014년 말부터 2015년 2월까지 민간 사업자 선정에 편의를 봐달라 이렇게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10월 배당금 수익이 김만배 씨 등에게 돌아가자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지급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김만배 씨가 700억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세금과 경비 등을 제외하고 42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3억 원만 줘라.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유동규 씨가 만약 이 말을 정말 했다면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김만배, 남욱 씨 등에게 떼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개탄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니까 남욱과 그 유동규가 만난 거는 2012년도예요. 그 최모 그 성남시 의장 통해 가지고 소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앵커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그 다음에 2013년 2월 달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 3월 달에 유동규가 남욱에게 3억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4월부터 8월 사이에 현금으로 뭐 여기저기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3억 5,200만 원을 만들어 주니까 그리고 나서 9월 12일 날 성남 도계공이 설립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14년 11월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동규가 성남 도계공 안에 전략 사업팀을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모 변호사와 김모 회계사를 거기 팀에 이제 소속을 갖다 시키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15년 2월 13일에 입찰 공고가 나가고 3월 26일에 제안서를 접수를 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월 26일에 제안서 접수하고 3월 27일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화천 대유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파헤쳐 보니까 결국 3억 5,200만 원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이 끝나서 큰 돈을 벌게 되니까 2020년 10월 달에 김만배가 대가를 달라 700억 정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올 2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김만배와 유동규 사이에 700억에서 제세 공과금하고 이제 이런저런 뭐 그 비용 같은 거 로비 비용 같은 것들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네트로 428억이다. 428억으로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맨 마지막에 이제 공소장에 쓴 것이 대장동은 분당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었는데 이 땅 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들이 장난을 쳤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에 대해 유동규 씨 측은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은 어제 유 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면서 김만배 씨가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에 따라다니다가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 이렇게 해명하고 나섰는데 이 의원님 결론적으로 심약한 성격이라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얘기인데 이 해명이 좀 납득이 가시나요? 일단 이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그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민간에 갈 것을 어떤 면에서 민간 합동 개발을 통해서 어떤 공이 이익을 가져왔다. 그래서 민간 합동 개발로 틀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공소장 내용의 토대로 보면 결국 유동규가 이 관이 개입함으로 해서 민간의 이익 자체를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들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민간 합동 개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지금 정황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면 당초 이야기했던 민간 합동 개발의 어떤 순수성 이거 자체가 일단 상당히 침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둘째로
지금 일단 심약한 성격이기 때문에 뭐 이 뇌물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게 그동안 쭉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보면 이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뭐 저 남욱 씨 같은 경우도 이 변호사도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정영학 변호사는 두 차례 저 회계사는 두 차례 때리고 또 이 얼음통 같은 걸로 이제 뭐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과연 이 심약한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 의문인데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보면 지금 이제 검찰 조사를 보면 일단 김만배 씨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남욱 씨 같은 경우 변호사도 지금 아직 영장이 처리가 안 됐죠. 그러니까 검찰의 내용들을 빤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유일하게 지금 유동규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5천만 원 정도 이 뇌물 혐의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깨버리면 어떤 면에서 보면 혐의를 충분히 적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뭔가 변호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즉 그만큼 검찰이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증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아마 유동규 측도 인지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변호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정 변호사님 앞서서 이 의원님께서는 유 씨 측의 해명에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법조인으로서 앞으로 재판에 이 유 씨 측의 해명이 좀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유동규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구속영장에는 처음에 8억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검찰이 8억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8억이 이번에 공소장에선 다 빠진 거예요. 그때 8억은 뭐냐면 5억은 김만배, 3억은 위례 관련해서. 그런데 공소장을 보니까 그 두 개는 다 빠지고 3억 5,200만 원이 남욱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5억이 그중에 4억은 수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표도 아니고 다 현금이었다고 검찰이 말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동규가 지금 검찰을 조금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다 3억 5,200만 원도 현찰로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현찰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입증이 제대로 될 것이냐,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동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원래 뇌물죄는 이렇게 뭐 수표나 계좌이체나 이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다 현금이 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 관련자들의 진술과 여러 가지 정황 같은 것들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을 못한다라고 하면 검사들이 문제가 많은 게 되겠죠. 네. 네, 검찰이 유동규 씨를 기소하면서 이 혐의를 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배임 혐의인데요. 지난 2일 유동규 씨를 구속할 때는 구속영장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쳤다. 이 표현이 영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지난 12일 김만배 씨를 구속하려고 영장을 쳤을 때는 거기에는 배임 피해액을 최소 1,163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유동규 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는 배임 혐의가 빠졌습니다. 물론 검찰은 공범 관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 뒤에 배임 혐의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배임 혐의는 이재명 후보를 배임 혐의로 수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일 텐데 네네. 이걸 뺀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납득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걸 사람들이 또 말을 만들어냈어요. 마이너스 공소장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왜냐하면 구속영장보다 더 내용이 풍부하게 그 공소장이 되는 경우는 여러 차례 있고 많이 봤어도 구속영장에 있었던 범죄 사실을 빼는 공소장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임 혐의가 없다. 우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에는 우리가 뭐 성급하게 실수를 해가지고 배임 혐의를 넣었는데 배임이 잘못된 것이었다. 해가지고 뺐으면 또 그나마 아예 검사들이 실수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배임 혐의가 없다라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희한한 그 공소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유동규 그 구속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가지고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수천억의 그 손해를 도시개발공사에 미쳤다.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그 수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정확하게 1,163억까지 이렇게 확정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꼬리를 내는 것은 참 누가 그 수사를 하는지 의심스럽다 할 정도로 너무나 이상한 그 공소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찰은 유동규 씨에게 뇌물을 건넨 남욱 변호사를 거의 매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 변호사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기 앞으로 일정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야? 나쁜 놈아! 네가 변호사야 이놈아!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방금 혼나셨다고 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농담이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에 갈 때까지 같이 가시죠 그럼. 제가 나중에 커피 한 잔씩 사드릴게요. 오늘은 요 정도 하시죠. 너무 힘들어서요. 주실 거예요? 그럼 사갖고 올라오겠습니다. 식사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밥 좀 사주세요. 불가능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일단 보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영상 함께 보셨지만 확실히 남 변호사가 미국에서 귀국할 때보다는 좀 여유로워진 태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미 수사 결과가 정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남욱 변호사의 태도 자체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자들과 물론 기자들이 고생하니까 거기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얼마나 엄중한 사안입니까? 이 사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본인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처벌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연루돼 있고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이 사건과 연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취재하고 언론에 이게 나가는 것을 다 알 텐데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너무 좀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경찰이 그럼 어느 정도 남욱 변호사에 관련해서는 정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남욱 변호사가 저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봐요. 국민들이 정말 너무나 분노하고 있고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태도도 맞춰져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실을 얘기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처벌받을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이래야지 저렇게 마치 장난치듯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화학을 나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작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유동규 씨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빠지자 야당은 대검찰청으로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밤늦은 시각에 국민 시선을 피해서 기소한 것을 발표한 것은 국민과 야당의 질타를 면해보겠다는 속보이는 꼼수였습니다. 이재명 살리기는 정치 검찰 규탄한다. 우리 자르기 수사장에는 김호수는 사퇴하라. 동감 막바지에 시간을 맞춰서 야밤에 그렇게 기습적으로 기소할 이유가 뭡니까? 업무상 배임을 넣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일부의 뇌물죄 공소사실 그거 적는데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 김만배 씨 영장 재청구 계획하고 계십니까? 진행하실 거예요? 또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것들 저희들 잘 새겨서 잘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 드리고 저희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배임죄를 뺀 건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다. 검찰 수사가 아니라 여당 대선 후보 사수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렇게 발언했었죠.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한 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또 민간 사업자가 유착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유동규 씨를 두고 한 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그리고 또 일부 공직자가 오염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현주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한 전 직원과 대통령 관계를 예로 들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성남시와 성남도계공과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성남도계공의 약관을 보면 중요한 사안들은 사전에 시장한테 보고하고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대통령 전기료 올리는데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지금 것들을 지금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도의적 책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말에 보면 왜 검찰이 저러는지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개 직원의 뇌물 혐의, 즉 오염된 이 사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실질적인 책임은 없고 그 직원의 책임인데 도의적인 책임만 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왜 배임 혐의가 빠졌을까?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사안과 이재명 후보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이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보통 이제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뭐냐면 결국 인허가권이에요. 이 인허가권은 국가 권력이 어떤 주어진 권한입니다. 인허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이익을 갖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 났을 때 더 이익을 국민들한테 돌아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둡니다. 이게 바로 표준계약서입니다. 즉 다른 지금 개발 도시에서 다 적용된 표준계약서 내용이 보면 기본적으로 손해를 안 보게 일정 정도 수익을 보장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추가로 났을 때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거. 그런데 왜 하필 대장동만 이거를 적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바로 배임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면 추가적으로 이득이 나.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직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걸 건의를 했는데 계속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동규 씨 혐의를 보면 지금 2013년도에 나한테 300만 원 주면 당신들 다 가져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바로 핵심이에요. 즉 본인이 이 민간업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동규 씨가 과연 혼자 결정했겠느냐? 왜냐? 이 사안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장의 허가를 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성남시장의 책임인데 이거를 지금 한전 직원과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관계로 이걸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의혹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게 제대로 됐는지 하는 부분에는 의혹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전 직원 얘기를 한 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밑에 있는 사람이 비리를 저질러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만약 그걸 알고 정말로 이현정 의원이 지금 추측하는 것처럼 사인하고 본인이 달았는데도 그런 일 했다면 본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도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밑에 사람이 혼자서 모든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것까지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유동규 씨가 어느 정도까지 정말 이 나쁜 행동을 하면서 뭐 그것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시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돼야 되고요. 정말 이 빠진 문제도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지금 이재명 지사의 말은 밑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올라가면서 밑에서 끊어졌고 본인한테 보고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밝히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의혹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고 이게 정말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한 결과를 보고서 얘기한다고 봅니다. 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어디까지 수사가 이루어질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